객체 지향과 관련된 두 번째 챕터인데요.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하나의 클래스만 정의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는 게 보통일 것이고요. 한 클래스의 객체는 또 하나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클래스들 간에도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클래스의 객체들 간에도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관계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를 DB 용어로, 이게 데이터베이스 용어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런 용어로 얘기하면은 is A, has A, use A, 이런 세 가지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is A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가 되겠고, has A와 use A는 클래스 간의 관계가 아니라 객체들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 먼저 간단한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리가 되게 다양한 종류의 오리들이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오리들이 이런 다양한 뭐 청둥오리, 비오리, 황오리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오리들을 모델링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오리들은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종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얘도 다 날 수 있고 물에서 수영할 수 있고 물고기를 먹고 뭐 등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객체지향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모든 오리는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오리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오리라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나머지 클래스를 만들자. 나머지 애들, 청둥오리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얘네들을 상속관계로 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리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에는 오리의 공통적 상태와 행위를 구현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오리의 공통적 상태 행위를 여기다 중복해서 정의하지 않고 다 물려받고 차이점만 여기다가 구현하는 거예요. 청둥오리와 비오리라는 거랑 차이점. 생김새가 다르겠죠. 그럼 그 생김새가 다른 것만 여기다가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is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상속. 그래서 청둥오리는 오리죠. 그래서 청둥오리 is A, 멜로독 is A dog,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is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우리가 객체지향에서는 상속을 사용해가지고 모델링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모델링하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리라는 걸 가지고 얘도 처리할 수 있고 얘도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if문을 써서 청둥오리면 요런 색깔, 비오리면 요런 색깔이 아니라 조건문 없이 여기다 구현해 놓으면 얘가 청둥오리면 청둥오리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고, 비오리면 비오리 모습에 나타날 겁니다.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is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으로 모델링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고무오리. 그러면 고무오리도 오리냐? 동의하시는 분? 고무오리도 오리예요? 어떻게 보면 오리죠. 어떻게 보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고무오리도 오리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고무오리를 상속해서 고무오리를 만들었어요. 고무오리를. 그럼 고무오리를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원래 여기 공통행위에는 오리든 다 뭐래요? 날고 물속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무오리는 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모델링해서 프로그램 돌렸더니 고무오리가 막 날아다니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나무 오리로 모델링했다. 그럼 얘네들은 다 깨깨거리는데, 얘는 삑삑거리는데 얘는 소리도 못 내. 그러니까 얘 안 맞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나무 오리도 오리고 고무 오리도 오리라고 해서 이렇게 모델링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EJ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속을 하는 건 아니다. 또 예를 들면 자바 시간에는 설명했을 건데, 이런 거와 관련해서 또 많은 얘기하는 게 어떤 예제가 있냐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직사각형은 4개, 그쵸? 이게 직사각형이죠. 그쵸? 정사각형 이렇게 있고. 근데 그러면 수학적인 개념에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에요? 맞지? 수학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상속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을 상속해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공통적인 특성은 여기에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델링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직사각형이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직사각형을 컴퓨터에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늘렸을 때는 뭐만 늘어나? 이게 넓이고 높이, 뭐 위스, 하이트라 그러면 위스만 늘어나죠. 그래서 직사각형은 위스만 늘릴 수 있고 높이만 늘릴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얘는 어때? 안 되죠. 이 위스를 늘리면 그 높이가 같이 늘어나야 돼. 높이를 늘리면 같이 늘어야 돼. 그러니까 얘와의 얘의 행동하고 얘의 행동이 맞지는 않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제 관계가 맞을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모델링하면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색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타원과 원. 수학적으로는 원도 타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타원도 얘랑 마찬가지로 이 타원의 이 X축 반지름하고 Y축 반지름이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원은 같은 건데. 그렇죠? 얘는 요것만 늘릴 수도 있고 또 요것만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원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머릿속으로 EZA가 성립하고 공통적인 특성들을 갖고 있으면은 상속을 사용하면은 뭔가 편리할 것 같고 뭔가 객체지향적으로 근사한 것 같고 그래서 객체지향적으로 그렇게 상속으로 모델링 하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적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의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상속.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객체지향에서 관계 개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용어들이 is A, use A, has A예요. 그리고 is A라고 하는 것은 상속 관계예요. 이렇게 오리, 청동오리, 비오리, 상속 개념. 그래서 청동오리, is A, 오리. 이게 성립해야지만 해야 돼요. 이 성립 안 하는데 상속하면은 되게 문제가 심각해요.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클래스 간의 관계는 정적 관계가 됩니다. 정적 관계가 된다는 것은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한, 프로그램의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한 상속 관계로 맺어 놓은 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내가 구현할 때 얘를 상속받아서 구현했다. 그럼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 안 되는 거예요. 코드 수정하지 않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수의 해스A는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의 흐름상 바뀔 수가 있어요. 객체들 간의 관계는. 예를 들면 내가 이 리모컨을 쓰다가 갑자기 이 리모컨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얘를 사용하다가 얘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얘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객체랑 내가 객체면은
얘와 얘의 관계는 나는 얘를 사용하는 관계예요. 근데 얘를 사용하다가 얘를 사용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상에 그렇게 코딩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흐름상 바뀔 수가 있어요. 또 헤즈웨이 같은 거. 예를 들면 게임을 만든다. 게임에 인물이 등장하고 인물이 무기를 들고 싸워요. 그런데 그 게임에서는 인물이 다양한 무기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은 총 들고 싸우다가 갑자기 총을 버리고 칼 들고 싸울 수 있고, 칼 들고 싸우다가 도끼를 들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계들은 어떻게 돼? 변하겠죠. 프로그램 상에서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저절로 관계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들과의 관계는 동적 관계라 그러고 클래스과의 관계는 정적 관계라 그래요. 이 개념은 코드를 수정해야 되냐, 관계를 바꾸려고 해서 코드 수정해야 되냐, 코드 수정 없이 프로그램 변경되냐, 이런 개념이고, 사용 관계는 논리적인 개념입니다. 논리적인 개념. 내가 얘를 사용하냐 안 하냐, 이 논리적인 개념이에요. 나는 강의할 때 리모컨을 쓴다. 논리적인 관계예요. 논리적인 관계예요. 근데 포함 관계는 논리적인 관계보다는 물리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포함 관계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전체 부분 관계를 모델링할 때 포함 관계를 많이 써요. 사람을 모델링하는데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팔다리를 갖고 있죠. 팔다리, 눈. 그러면 이거는 포함 관계예요. 전체 부분 관계. 사람의 부분에 팔과 다리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거는 전체와 부분 관계. 교실과 교실 안에 있는 책상, 전체와 부분 관계예요. 그 안에 부속이니까. 그런데 이 전체와 부분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클래스 컴퓨터, 그러면은 CPU 뭐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는 내가 어떤 다른 객체를 상태 멤버로 유지하게 됩니다. 유지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유지하면은 다 전체 부분 관계가 아니든 해세의 관계가 돼요. 멤버 변수를 유지하면. 그럼 아까 컴퓨터 게임 만들 때 인물이 사용하는 무기가 있었죠. 그럼 인물과 무기는 논리적인 개념에서 무슨 관계예요? 사용 관계죠. 전투한테 쓰는 사용 관계예요. 그 인물의 일부는 아니에요. 일부는. 물론 어벤져스 같은 거 보면 그 사람의 일부가 그럴 수도 있지만,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무기 자체, 이 드는 방패라든지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일부는 아니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코드로 구현할 때는 어떻게? 멤버 변수를 유지할 수 있어요. 캐릭터, 웨폰. 그러면 멤버를 유지하니까 해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 변수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다 무슨 관계라고 해요? 해스의 관계라고 그래요.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멤버로 유지하면은 그 객체와 그 객체는 무슨 관계? 해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유지하는 이유가 그 전체 부분 관계일 수 있고 사용 관계 때문에 유지할 수 있어요. 너무 자주 사용하니까 번거로우니까 멤버 변수를 유지하는 게 편해. 그러면 이렇게 유지해요. 그래서 사용 관계는 논리적인 개념이고 포함 관계는 물리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멤버 변수로 무조건 모델링 하면은 포함 관계라고 얘기해요. 실질적으로는 전체 부분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용 관계이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 관계이지만 그거를 use A로 안 하고 그냥 has A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멤버 변수를 유지하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멤버 변수를 유지하지 않고 한 객체와 다른 객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냐? 한 가지 예제는 이렇게. 어떤 행위를 구현하는데 인자로 다른 객체가 와요. 그러면은 child는 씻을 때 뭘 써요? 수건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건을 여기에
멤버 변수 유지하지 않는 거예요. 씻을 때만 수건을 집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child라는 객체와 이 수건은 사용하는 관계가 되겠고, 인자로 요 씻을 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 주는 거. 멤버 변수 유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인자로 받지 않고 요 멤버 변수 내에서 카메라 객체가 아니라 다른 객체를, 다른 타입의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 그 찍은 사진을 이미지로 남겨야 되겠죠. 그럼 이미지는 픽처라고 하는 타입이다. 그러면 픽처를 만들어서 반환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라는 객체는 사진을 찍을 때 무슨 객체를 또 써요? 사용해요? 활용해요? 픽처의 객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멤버 변수를 유지하지 않는다. 멤버 변수 유지하지 않고 인자로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쓰거나 내가 지역 변수로 생성해서 쓰거나 이제 그런 사용 관계가 됩니다. 얘는 무조건 사용 관계가 돼요. 그러면 이런 객체들이 많으면 좋을까 나쁠까? 이 한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객체들이 많으면 좋을까 나쁠까? 많으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많으면은 관계가 복잡하다는 거고요. 관계가 복잡하면은 하나가 바뀌면 얘를 바꿨을 때 많은 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구현해 봤을 때 얘가 사용하는 객체 종류들이 많냐 적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으면 뭔가 이렇게 얘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설계를 너무 잘못하지 않았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도 필요하면은 멤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애를 요 때만 필요하면은, 요 행위를 할 때만 필요하면은 멤버 변수 유지할까? 유지 안 할겠죠. 무거우니까. 차라리 요거 할 때 1년에 한 번 씻는데 수건을 들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안 하는데, 만약에 메소드가 한 5개인데 그 5개마다 똑같은 수건을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 인자로 그때그때마다 받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게, 그 사용하는 거 가지고 있는 게 구현상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구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편한지를 잘 관찰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멤버 변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전체 부분 관계, 부분 전체 부분 관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질 수 있어요. 전체 부분 관계가 아닌데 멤버 변수 유지하는 경우, 전체 부분 관계에서 멤버 변수 유지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 아까 같이 수건을 여기에 유지했다. 그럼 전체 부분 관계는 아니죠. 아이를 수건이 구성하지는 않잖아요. 일부는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는 연관관계라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이 구독하는 잡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 프로에 필요해. 그러면 구독 잡지는 사람의 일부는 아니죠. 그럼 얘는 전체 부분 관계는 아니고 연관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딩과 방, 여기에 있는 방과 여기에 있는 책상, 그러면 전체 부분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전체 부분 관계. 근데 이 전체 부분 관계는 논리적으로 또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복합, 집합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빼먹었구나. 여기 있네. aggregation, composition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개념은 뭐냐면은, 복합이라는 개념은 전체 부분 관계인데 전체가 없어지면 부분도 없어져야 돼. 같이 제거돼야 돼. 빌딩이 폭파되는데 방이 살아남을까? 사람이 죽었는데 팔이 살아남을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 강의실이 없어져. 그러면 이 책상과 컴퓨터들은 어디로? 다른 데로 옮겨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걔는 집합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이가 중요하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이렇게 전체 부분 관계인 것 같아. 근데 내가 모델링 하는 것이 복합인지 집합인지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집합은 예를 들면 컴퓨터인데 컴퓨터 안에 CPU가 부품으로 전체 부분 관계예요. 근데 나는 모델링 할 때 이 컴퓨터가 소멸되면 거기에 들어있던 CPU도 같이 소멸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컴퓨터를 버리더라도 CPU는 떼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내가 모델링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진실이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집합은 보통 밖에서 객체를 받아서 초기화를 해주고, 밖에서 받아서, 그래서 밖에도 존재하는, 얘를 계속 쓸 수 있게. 복합은 안에서 만들어서 안에서 파괴되면 같이 파괴되게끔 코드를 구현합니다. 근데 C++에서 조금 그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 다른 언어들은 이 차이를 또 명확하게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여기 있어. 어떤 내가 모델을 하는데 전체 부분 관계를 모델링해. 그럼 얘가 집합 관계일까 복합 관계일까? 그리고 집합과 복합에 따라서 전체가 제거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애들도 같이 제거가 돼야지 맞는 건지. 그럼 그런 거에 따라서 구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잘 좀 기억해 주시고요. 관계가 복잡하게 되면 교재에 보면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제가 그 코드 제시해서 설명했는데, 학생과 교과, 수강 교과와 관련된 관계예요. 그러면 이 코스라고 하는 건, C++이라고 하는 거는 매년 매 학기마다 몇 분반이 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분반마다 여러 학생들이 수강을 할 거예요. 학생은 한 교과를 한 번만 수강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수강할 수 있어요. 재수강, 또 3번도 수강할 수 있나? 할 수 있나? 할 수 있으면 어쨌든 할 수 있어요. 그럼 복잡한 거잖아요. 두 개를. 그러면 그거를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모델링하기엔 너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뭘 만드냐면은 이 관계를 설명하는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얘도 얘를 유지하고 얘도 얘를 유지하게끔 해가지고 좀 더 간결하게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복잡할 때는 그 관계를와 관련된 정보를 유지하는 별도 클래스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각각 중복해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을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제는 교재에 보면 나오니까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기본 쪽으로 설명드렸고, 자, 상속.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상속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상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속은 기존 클래스를 이용해서 새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의 장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장점. 아까 봤을 때 오리를 만들고 얘네들을 만들었어요. 얘네들을. 그러면은 내가 상속이라는 거가 없다. 상속이라는 그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은 얘와 얘를 만들 때 동일한 코드가 어떻게 돼? 중복해서 들어가야 되죠. 청둥오리 만들 때 들어가고, 비오리 만들 때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아니면은 오리를 만들면서 가지가지 입문문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네가 청둥오리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상속을 이용하면은 얘네들이 갖고 있어야 될 공통적인 상태와 행위는 중복해서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복해서 정의할 필요가 없으면은 얘네들을 정의할 때 편할까 불편할까? 편하겠죠. 그럼 그게 장점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정의할 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중복해서 정의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다. 그게 한 가지 장점입니다. 그 다음 장점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처럼 여기는 오리 이런데 만약에 애완동물이라 그러고
강아지, 고양이를 애완동물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가지는 걸 여기다 구현했어요. 그러면 강아지를 만들 때도 고양이를 만들 때도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를 중복해서 구현 안 하니까 편리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는 dog이라는 타입도 있고 cat이라는 타입도 있고 뭐가 있어요? pet이라는 타입이 있어요. 그리고 dog도 pet이고 cat도 pet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pet을 인자로 받으면 여기에는 모두 유지할 수 있어요. 강아지도 유지할 수 있고 고양이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함수에서는 강아지도 유지할 수 있고 강아지도 인자로 정겨줄 수 있고 고양이도 인자로 정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와 요거의 차이. 만약에 독 돼 있으면 얘는 뭐만 유지할 수 있어요? 강아지만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강아지도 기를 수도 있고 고양이도 기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현재는 강아지와 고양이만 있어요. 근데 내가 더 만들었어. 햄스터를 만들었어. 패스 상속받아서. 또 토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여기에다가 모두 유지할 수 있어요? 햄스터도 이 코드 수정 없이 컴파일하지 않아도 햄스터도 유지할 수 있고 토끼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메소드는 독이면 뭐만 인자로 넘겨줄 수 있어요? 강아지만 넘겨줄 수 있어요. 근데 펫이 되면은 펫을 상속받은 모든 종류의 애완동물을 다 인자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만들어 놓은 것도 나중에 하나 더 만들면은 걔도 여기다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좋죠.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얘네들을 만들 때 편하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다양한 애들을 조작할 수 있는 뭐가 생기냐? 공통 리모컨, 공통 타입이 생기는 거예요. 공통 타입이 생기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범용 프로그래밍이 할 수가 있어요. 범용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하나의 코드로 여러 가지 타입을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의 코드로. 펫이라는 코드로 고양이도 처리하고 강아지도 처리하고 토끼도 처리하고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상속의 이점입니다. 상속의 이점은 두 가지. 자식을 정의할 때 편리하다. 그리고 상속으로 모델링 되면은 얘네들이 이 중간중간에 있는 클래스들이 공통 리모컨이 된다. 그래서 이 상속 관계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어는 가족 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 부모, 자식. 위가 부모, 아래가 자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딱 하나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또 위에 있을 수 있어요. 밑에 또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얘의 D는 B의 자식 클래스죠. B는 D의 부모 클래스예요. C와 D는 무슨 클래스가 될까? 가족관계로 얘기하면 형제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영어는 sibling. 부모가 같잖아요. 그리고 A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라는 용어는 안 쓰고 조상 클래스, 후손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조상, 후손. 그러니까 E는 A의 자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후손 클래스가 되겠고 A는 E의 조상, B도 E의 조상 클래스를 얘기해요. 그럼 조상, 후손, 형제, 부모, 자식. 요 5가지 용어로 클래스의 상속 관계에 있는 애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E는 A타입 리모컨에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객체를 A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것들은 위에 있는 타입에 유지할 수 있어요. 왜? is A가 성립하니까. is A가. 그래서 B 갖고는 C도 처리할 수 있고
D도 처리할 수 있고 E도 처리할 수 있고 A 가지고는 B부터 E까지를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상속 관계라 그러고 이런 그림을 뭐라 그래요? 클래스 계층도라 그래요. 클래스 계층도. 그리고 이 클래스 계층도를 그리는 표준화된 방법이 UML이라는 거예요. UML이라는. 옛날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렇게 그리면 괜찮아요. 저렇게 그리면 했는데 너무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통일시켜 가지고 UML이라고 이렇게 그려져요. 요 기호로 상속 관계를 나타내요. 클래스 정의할 때 이렇게 세 개의 박스로 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클래스 이름. 클래스 이름을 여기다 써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상태들. 상태들. 여기 name. 여기에는 행위들을 써요. 그래서 클래스를 설명하게 되겠고 클래스의 관계들을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된 그리는 방법. 여기서 마이너스는 뭘 의미할까 혹시? 접근 제어예요. 마이너스는 private, 플러스는 public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이거 많이 그리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졸업작품이나 이런 거 할 때 내 소프트웨어 설계도를 제시한다. 객체지향으로 했다. 그러면 내 소프트웨어에는 이러이런 클래스들이 있고 이러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그려줄 때 뭘 써요? UML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UML 그리는 소프트웨어들은 공짜도 많고 시중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C++는 다중상속을 지원합니다. 다중상속. 다중상속이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B는 A만 부모가 아니라 B의 부모는 A도 있고 뭐가 있어요? F도 있는 거예요. 다중상속. 다중상속이 돼요. 근데 이 다중상속이 별로 안 좋아요. C++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제일 이상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다중상속입니다. 그래서 자바는 다중상속을 지원 안 해. 단일상속만 지원해요. 근데 단일상속만 되면 이 모습은 항상 트리라는 구조로 표현이 돼요. 트리는 루트가 있고 루트로부터 밑에까지가 경로까지가 유일합니다. 트리라는 구조는. 근데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요게 요게 뭐예요? 도형으로 치면 말은 다이아몬드 프로블럼이라고 그래요. 다이아몬드. 그러면은 얘를 따라 올라가면 B가 한 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두 번 나타나요. 이쪽으로 따라가도 나타나고 이쪽으로 따라가 나타나는 거. 그럼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다중상속을 지원하지만 다중상속을 지원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그림은 안 나오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트리 형태로만 되게끔. 모델링 하는 게 좋다. 그게 한 가지 팁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푸하고 바라는 메소드가 있죠. A에. 그럼 얘는 정의 안 해도 C는 정의 안 해도 푸와 바를 가져요, 안 가져요?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돼요. 근데 여기에 얘가 바즈라고 하는 여기에 없는 거 하나 추가했어요. 추가할 수 있을까요? 있죠.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좋을까 나쁠까?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안 좋을까?
우리가 이 BC를 이렇게 모델링한 거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얘네들 만들 때 편리한 게 있죠. 그 편리한 게 뭐예요? fu와 bar을 정의 안에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편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얘네들을 처리할 때 B와 C의 리모컨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뭘로 처리해요? A 리모컨을 처리해요. A 리모컨으로 처리하면은 그거의 인자가 만약에 어떤 F가 있는데 컨스트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돼 있다. A 타입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얘 타입의 객체도 올 수 있고 얘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요 A라는 리모컨 갖고는 뭐만 부를 수 있을까? 호출을. A 리모컨에 어떤 버튼만 있을까? fu하고 bar만 있는 거예요. 바즈는 없어요. 바즈는 어디에만 있을까? B 리모컨에. 그러면은 이런 코드에서는 바즈를 여기 B 인자를 줬을 때 바즈라는 걸 부르고 싶으면은 잘 안 되는 거죠. 얘는 또 없는 애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데 얘가 바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되지 않고 재정의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것은 강아지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 요거를 차별화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얘의 make sound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놔요. 근데 여기서 make sound를 재정의해서 여기서는 멍멍, 여기서는 야옹. 그러면은 이 리모컨을 갖고 강아지 처리해서 make sound를 부르면은 어떤 소리가 나요? 멍멍이 날 거고. 고양이면 야옹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상속을 이용한. 그래서 자식들의 부모에 없는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지만 추가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메소드 수의 차이가 아니라 메소드의 내용의 차이만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얘는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set name 물려받고 set name 그대로 물려받고 make sound만 바꾼 거예요. 얘는 멍멍, 얘는 야옹.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리모컨으로 강아지를 처리하면 멍멍, 얘를 처리하면 야옹. 그런 특성을 뭐라 그래요? 객체 지향에서는 폴리모피즘, 다형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if문을 쓰지 않고 리모컨이 현재 가리키는 게 뭐냐에 따라서 그 객체에 알맞는 행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객체가 강아지면 멍멍거릴 거고, 그 객체가 고양이면 야옹거리고, 그 객체가 오리면 꽥꽥거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형성이라는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조건문을 쓰지 않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make sound는 갖고 있어야 돼. 이걸 안 만들면 어떻게 될까? 얘네는 make sound 갖고 있지만 얘를 안 만들면은 pad 리모컨으로는 make sound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할 건 없지만 여기다가 버튼은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자식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이 virtual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무지 중요합니다. 근데 이 virtual에 대한 얘기는 금요일날 하겠습니다. 이 virtual에 대한 얘기는 금요일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객체들 간의 관계, 클래스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렸고, 나머지 이 슬라이드는 주로 상속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